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IT 취업 후 1년 만에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커리어를 마케터로 이제 정하고 4학년 동안 계속 마케터 관련 인턴이나 대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턴을 2번이나 대기업에서 해보다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에서 마케터로서 일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보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해외 취업 설명회를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일본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IT 취업이랑 이공계생을 우대하고 또 일본어를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용감하게도 일본어도 못하고 문과생의 비전공자였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학년 2학기는 일본 IT 취업을 위해 도전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일본 IT 취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되게 뒤처진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어도 하나도 몰랐고, 그리고 또 IT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 기초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지는 거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일본어는 그래도 제가 문과생이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거의 하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제 자바, HTML, JSP, 스프링 등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다 다졌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이제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6개월 연수를 들었을 때 JLPT N3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취업을 하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렇게 6개월을 빠르게 이제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면접을 보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연수받는 곳에서 연계된 곳들을 위주로 면접을 많이 받고 그 중에서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정부 처리 기사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제 조건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공계생들은 엔지니어 비자가 바로 나오는데 문과생은 이제 졸업장에 엔지니어나 뭐 그렇게 공학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처리 기사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입사를 하기로 했고 저는 바로 시험을 봐서 기사 합격 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합격한 회사는 어떤 곳이냐? 제가 합격한 회사는 이제 일본 내에서 한국인이 사장인 한국계 SE 업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이 블랙 기업이다라는 곳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SE 업체란 무엇이냐? 용역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같은 업체가 갑이라면 이제 그 갑의 수주를 받아서 IT 파견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간 회사는 을도 아니고 갑을 병정 중에서 병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삼성이 있다고 하면 삼성의 1차 벤더사, 2차 벤더사 이런 식의 있잖아요. 저희는 한 2차 아니면 3차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초반에 일본에 있는 한국계 SE 기업이 블랙 기업이 좀 많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이 장단점이 있었어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운이 좋게도 회사 선배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처럼 다 같은 처지로 한국에서 이제 떠나와서 일본 타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정착하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IT 쪽에 좀 어려워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나 뭐 스터디를 요청을 하면 흔쾌히 응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주말까지 써가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제가 1년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거는 한국계뿐만이 아니라 SE 업체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게 갑의 회사에 파견을 나가는 형태이다 보니 갑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일본 기업은 보안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건물 출입증을 잃어버리면은 사유서를 써야 되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일이고요. 제가 근무한 곳은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제 급한 용무나 전화를 해야 되거나 뭐 문자를 해야 할 때 복도로 나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하거나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심지어 PC도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외부망 접속이 잘 안 돼서 코딩을 하는데에도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핸드폰으로 밖에서 찾아본 다음에 적어서 가져온 경험도 꽤 많았고요. 이런 좀 제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 업무 시간에 정말 풀타임으로 업무만 해야 하고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딴짓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있는 동안 굉장히 좀 지루할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저는 좀 갑갑하게 느껴졌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왜 그만뒀을까? 저는 일단 적성이 정말 안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케터라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져서 아예 이제 다른 시도를 해본 건데 저는 천상 마케터더라고요. 그리고 IT 쪽에 대해서 이제 더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할 의지가 자꾸 꺾이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IT 개발자로서 성장하기에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다른 이제 제 원래 메인 업무 외에도 뭐 제안서를 만들거나 PPT 만드는 업무를 저한테 좀 맡겨질 때가 있었는데 그 업무에 제가 더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개발자로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가 나빠서 나온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들인데요. 일본에서 일하면서 이제 겪은 저의 신입사원 저충우돌 썰 모음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혼났던 케이스들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 사물함을 잠그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 책상에 딸려있는, 사무실 책상에 딸려있는 개인 사물함을 잠그지 않아서 혼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견을 나갔던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안 교육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었고 퇴근할 때 무조건 개인 사물함을 꼭 잠그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퇴근할 때 꼭 개인 사물함이 잠겼는지 다 팀장이 확인을 하고 그러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10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정신없이 퇴근하느라고 잠그지 못하고 그냥 집에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와 보니까 팀장님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콜백을 해봤더니 사물함 안 잠갔다고 빨리 잠그러 다시 오라고 라는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자정이었는데 저는 자정에 택시를 잡아서 다시 회사를 가서 사물함을 잠그고 그러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만 붙이고 다음 날에는 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건 좀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회사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잘못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슬프게 혼자 생각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원리 원칙주의를 정말 많이 따진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사물함 사례이고요. 사물함 말고도 되게 원리 원칙을 정말 고수하고 따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한국보다는 좀 덜 기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전화했다고 혼난 썰인데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뭐
문자 하는 것도 안 되고 전화하는 것도 안 되고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조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직속 선배가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반이 되도록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휴가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밖에 나가서 선배한테 전화를 좀 해봐라 라고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복도에서 전화를 시작했죠. 근데 선배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쪼그려서 핸드폰을 들고 계속 전화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다른 팀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팀 사람이 보고 저희 팀장님한테 또 뭐라고 해서 태도가 불량하다. 태도가 불량한 상태로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혼이 나게 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뭔가 쪼그려 앉아 있거나 잠깐이라도 그런 게 좀 되게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행위인가 봐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네, 이것도 문화 차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드헌터에게 수첩 만들고 왔다고 혼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한참 이 개발자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라고 좀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그럼 한번 전직을 해봐야겠다, 헤드헌터를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팅 업체 몇 군데 이렇게 찔러보기를 했고 어떤 헤드헌터한테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미팅을 해보자 같이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기로 했는데 면접 자리도 아니고 헤드헌터와의 대화하는 자리이니까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정하게만 입고 갔어요. 근데 제가 수첩을 안 들고 왔다고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펜으로만 이렇게 적을 거냐면서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면접을 갈 때도 꼭 다이어리나 수첩을 챙겨가는 게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문화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다르구나 라고 새로 알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일본 IT 취업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단점 위주로 부각된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일본 생활이 꽤 잘 맞았고 재미있었고 또 제가 문과생으로서 아예 또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이런 거는 20대 때 사회초년생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이 경험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 커리어를 전환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개발자를 해본 경험이 큰 도움도 된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이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도 못하고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긴 시간 일본에서 이제 IT 개발자로서 버티려면 확실히 좀 다짐은 다르게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할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저의 경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